반갑습니다. 저는 브레인즈 컴퍼니 대표이사인 강선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능형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5페이지 오른쪽부터 봐주시면요. 인공지능, 비대면, 초연결, 디지털 전환 등등의 키워드를 해서 요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IT 서비스를 쓰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IT 인프라입니다. 그와 같은 IT 인프라가 최근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구성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인데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는 산재에 있는 IT 인프라들을 일괄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해주고 IT 인프라로부터의 성능과 장애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IT 기반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해졌고요. 모든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부터 IT 인프라가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는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이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페이지는 제가 5개의 숫자로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탑2. 저희 회사는 국내 대표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벤더 탑2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 이상의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개 다양한 포인트 모듈을 확보해서 고객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개의 특화 포인트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어서 메인 제품과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과 장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지보수 및 증설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장부터는 저희 회사 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8페이지 펼쳐봐 주십시오. 8페이지 왼쪽부터 보시면요. 저희 회사는 2000년 3월 16일 날 설립이 되어서 지금 21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8억 5천만 원, 인력은 90명, 본사는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은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인 제니우스라는 브랜드의 제품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를 포함한 전략사업본부장, 연구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사진과 함께 프로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는 저희 회사 연역을 정리한 것인데요. 저희 회사 연역은 창업기, 안정기, 도약기 이렇게 3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로 2001년에 서버관리 솔루션을 처음으로 출시해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MS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IT 인프라 통합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고, 처음에 출시한 서버 관리에 더해서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산 설비 관리 등등의 다양한 IT 인프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장조사기관인 IDC 코리아로부터 국내 벤더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시장의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로서의 사업 구조 및 수익성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업기에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면서 고객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그런 모토하에서 고객이 원하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거의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도 많고 용역성 사업도 많아져서 수익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수익률이 한 5% 내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 이 정도 수익률로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판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이 한 10년 동안 저희가 매출보다는 이익에 중점을 둬서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이제 순이익률이 25% 이상 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꾸준히 연구개발한 결과로 2018년도에 APM과 로그 매니저라는 특화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도약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018년도에 출시한 특화 솔루션들이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또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응하는 신규 제품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 확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aS 플랫폼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능형 IT 인프라 운영관리 솔루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사업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은 4개의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EMS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고 2001년부터 출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메인 솔루션입니다.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IT 인프라를 원격에서 한눈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프레임워크 기반의 포인트 솔루션들을 추가로 구성해가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전체 매출의 2020년도까지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인데요. 이 EMS의 우월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영위할 사업에 강력한 사업 기반이 되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제품은 APM입니다.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이고 2018년도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0. 몇 초 만에 첫 번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0. 몇 초 사이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IT 인프라에서 수십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렇게 해서 신원이 확인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최근에 구매한 내역, 그 다음에 구매한 내역을 불러오고 배송 내역도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검색한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한 내용도 불러와서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이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가장 쉽게 유도할 수 있을지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트랜잭션들이 지금 간단하게는 제가 한 크게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훨씬 많은데요. 수십 가지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지연 현상이 발생되면 0. 몇 초 만에 첫 번째 페이지를 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그와 같은 수십 개의 트랜잭션을 추적해 들어가서 어디서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지연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왜 발생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응답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상상해보면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클릭을 했는데 2, 3초 안에 답이 안 오면 다른 페이지로 가버리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응답시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메인 제품인 EMS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기능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로그 매니저라는 통합 로고 관리 솔루션입니다. 2018년도부터 출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그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들을 수집, 분석, 모니터링, 보관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통합 로고 관리 솔루션인데요. 이 제품은 EMS 제품의 서버 관리 솔루션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관리 솔루션은 매트릭 데이터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서버 관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뭐 이런 것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반면에 로그 관리 솔루션은 그런 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에 누가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지, 또는 접속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으며 그 구동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고객들이 원하면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구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침입 탐지를 감시하는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들을 핸들링,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으로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인프라로부터 어떤 데이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기능과 접목을 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EMS와도 연계해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M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제품인데요. IT 서비스 통합관리 솔루션으로서 2005년도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TSM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IT 운영 조직의 업무관리 소프트웨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EMS 사업자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EMS에서 시스템 장애가 정보가 발생이 되면 이 정보가 ITSM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IT 운영자가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장애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 처리한 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승인받고 마지막으로 지식 DB에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ITSM은 워크플로우 엔진을 가지고 있고 각 조직마다 다른 IT 운영 프로세스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전환 도구로서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워크플로우 엔진 기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공장에서 IT 운영 조직뿐만이 아니라 중소규모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면서 출력을 해서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전무님, 사장님 이렇게 보고하고 결제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온라인화 한다고 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 아주 비싼 SCM 소프트웨어를 살 수도 없고요. 그럴 때 ITSM이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 간단히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시장을 넓혀 나갈 생각인데요. 미국에는 서비스나우라는 회사가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시장도 굉장히 크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지금 주가총액 120조의 시가총액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저희 제품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제니우스 EMS 솔루션 구성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 파이에 21개의 모듈들이 이제 빼곡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전산 설비 관리, 사물 인터넷 관리, 인터넷 서비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네트워크 관리, 트래픽 관리 이렇게 해서
IT 인프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 모듈들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부터 보시면 종합 상황판, 실시간 관리, 이벤트 연관 관리, 운영 자동화해서 이제 운용 기능별로도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구축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푸른색 바탕에 좀 강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과 로그 통합 관리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EMS의 일부 모듈이었던 것을 별도의 특화 솔루션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MS와는 별도의 시장에서 별도의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IT SM 솔루션 구성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워크플로우 엔진 기능을 이용해서 IT 운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운영, 서비스 전환, 서비스 설계와 같은 그런 IT 운영 업무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경영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매출 한 148억, 그 다음에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1.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26억 8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4%. 그래서 2021년도에도 지금 사업이 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오른쪽에 영업이익 추이와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저희가 꾸준히 뭐 25% 이상의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이익이 뭐 2억 3천 뭐 이렇게 났는데요. 순이익이. 저희가 계절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는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또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가 4,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분기에 이제 적자가 많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가 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전체 고객분들 중에서 62.6% 2020년도 기준으로 62.6%가 공공 고객입니다. 그래서 공공 고객들은 연말에 좀 예산들을 많이 소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최근 한 3, 4년, 2, 3년 동안 매출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클라우드화입니다. 고객들의 시스템이 클라우드화가 되어가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화 솔루션, 저희가 2018년도에 출시한 특화 솔루션들이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기존 EMS에 더해서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인프라 통합관리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왼쪽과 오른쪽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주로 인프라가 많이 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 솔루션 트렌드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이제 거기 ITI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IT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가 시장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라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ITIM이 성장할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프라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왼쪽 막대 그래프에 보시면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1년에 17.3%씩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IoT 등 새로운 인프라도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 환경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IT 인프라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시장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솔루션 트렌드 변화를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SaaS입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구축형으로 일시불로 받고 구축을 해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매달 사용비를 내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뭐 이제 그런 서비스 형태인데요. 글로벌 마켓은 이미 Saa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급격하게 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다 SaaS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나 뭐 보안 이슈 때문에 아직도 사스 시장이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향후에 잠재력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스가 좀 빨리 오기를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스가 고객 관점에서는 초기 도입비가 좀 적게 든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사스 체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구축 비용도 이제 고객들이 직접 구축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축에 드리는 비용도 이제 적게 들고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독이라는 저희 같은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회사가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 회사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시장으로 가는 것이 제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을 좀 더 키우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Ops라고 해서 AI for IT Operations 해서 IT 운영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지능화,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런 방향인데, 이것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입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성장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한 것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을 좀 대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국내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추이는 1년에 9.5%씩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고, 글로벌 ITIM 시장 규모 및 추이는 28.5%씩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화, 그 다음에 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이 좀 더딘 편입니다.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마 2, 3년 후에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기관에서 국내 시장도 전망을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서 한 20, 3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는 우호적인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 편에 보시면 일단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11.2%씩 증가시켜가면서 구매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프트웨어 진행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개선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 등과 같은 용어로 공공에서 주도해서 IT 인프라들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들이 있습니다. GS 인증이나 SP 인증제도 등은 외산 소프트웨어나 신생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을 형성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훨씬 사업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저희 제품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이 극대화된 제품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어 있고 매니저당 최다 에이전트를 수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D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매니저 세트가 3,000대 이상의 서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0대 이상의 서버를 관리하는데 매니저 한 세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마 저희 경쟁사들 같으면 아마 매니저 세트가 한 5세트, 10세트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5세트, 10세트가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매니저 세트를 또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니까 최소한의 매니저 세트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 보시면 초경량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알파고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저희 고객들이 이제 우리도 IT 인프라 운영 관리하는데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경량 매니저로 인공지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비용으로 미래 예측 기능을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은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 뭐 GPU도 필요하다 그러고 해서 하드웨어 비용만 뭐 5천만 원, 1억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 매니저에다가 모듈을 탑재하면 바로 이제 미래 예측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데이터의 신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고 매니저에서 개발했는데 최근에 TTA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초당 데이터 입력 건수가 160만 건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2006년에 이미 저희가 가상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응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개발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각종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들이 아주 뭐 종류가 다양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도 브레인즈 컴퍼니의 제품을 도입하면 다양한 IT 인프라들도 다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뛰어난 R&D 역량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왼쪽에 보시는 연구개발 리더들이 다 다른 회사에서 이제 CTO급으로 활약하고 계시던 분들을 제가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박사도 계시고 전산과 학사 석사들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쭉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연구소에 과장급 이상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한 과장급 정도 되면 이탈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서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의 전체 인원 중에 5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회사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3년간 ITIM 매출 항목별 추이를 보시면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매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유지보수, 정설, 신규 매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범례로 나누었습니다. 유지보수라 하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도입 금액의 10% 정도를 서비스 비용으로 받고 유지보수를 해드리는 이제 사업의 그 일인데요. 유지보수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 일은 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보수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설 매출은 우리가 고객에게 처음 판매를 하고 나서 고객들의 인프라가 그 이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인프라의 종류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계속 매출이 발생하는 걸 정설 매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출은 첫 고객, 우리와 첫 계약을 하는 고객을 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신규 매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기준으로 매출 128억 중에서 유지보수 매출, 정설 매출이 거의 뭐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서포트를 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순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영업 비용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데 따른 노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 2020년도 ITIM 장기 고객 목표를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337개의 고객과 계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 224개, 66%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해서 거기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제품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률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장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저희가 EMS 제품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EMS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의 차트는 클라우드화 진전율과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글로벌 시장의 클라우드화 진전율은 5.9%였던 반면에 국내 시장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즉 19년도 글로벌 시장은 이미 이제 클라우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이제 그런만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렌지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또 다른 증거는 2019년도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11.88% 성장한 반면에 2021년도에 1분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안에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 못지않게 성장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국내 서버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서버 시장이 연간 9.6% 성장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예전에 클라우드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1년에 뭐 2% 성장하는 그런 정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걸로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물리적 서버 한 대를 관리하려면 저희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한 카피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고객들이 물리적인 서버 한 대를 사서 2대, 5대, 뭐 20대의 가상 서버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게 클라우드 이제 화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카피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훨씬 사업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면은 저희 EMS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요. 역시 또 제니우스 EMS가 우월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데요. 제니우스 EMS는 제품 특성상 도입 후에 다른 경쟁 제품을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IT 인프라가 뭐 좀 큰 고객들 뭐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되는데 각 인프라별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고객들도 저희 제품에 익숙해져서 몇 년 쓰고 이러면 바꾸기 쉽지 않고요. 또 일시에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또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객에게 밀착 관리를 해서 서비스도 높게 품질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서비스 품질 측정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재계약률이 92%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장기 관계가 좋은 우량 고객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니터링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시장을 또 선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니터링, 퍼블릭 클라우드 모니터링, 컨테이너 모니터링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고객들의 클라우드화 진전에 따라서 조만간 이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계가 올 것 같아서 2022년도에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레거시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예정인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차분히 잘 준비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제니우스 EMS를 비롯한 특화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화 솔루션들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화의 진전에 따라서 EMS도
예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APM, 로고 매니저, ITSM 등 특화 솔루션들을 더 추가해서 성장세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M 제품은 심층 분석 기능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EMS와 별도로 2021년도에 국내 시장 한 400억 이상 규모가 형성되어 있고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하반기에 출시를 해서 19년에 3억, 20년에 8억, 21년 1분기에 3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서 올해 매출도 굉장히 호조여서 아마 무난히 목표 이상을 달성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절대 액수는 적지만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APM 업체 중에서 EMS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APM을 도입해서 쓰다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EMS와의 연계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시될 특화 솔루션들이 이제 다 그런 효과를 볼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고 매니저 제품은 머신러닝 기능을 접목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육성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한 400억 가까이 규모 형성되어 있고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거는 보안 솔루션 특성상 C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국정원의 이제 공고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CC 인증이 나오게 되면 지금 추진 중인데요.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ITSM 제품은 원래 저희가 뭐 2005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던 거라서 근데 저희가 올해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버전 3.0을 출시해서 올해 내년에는 이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스 서비스를 출시해서 사업 확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독형 사업 모델 전략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2005년, 6년부터 KT와 같이 사스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KT, 가비아 등 6개의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사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사스 시장이 곧 올 거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브레인즈 사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브레인즈 사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웹 포탈을 통해서 고객 관리, 사용 환경 설정 관리, 과금 관리, 멀티 클라우드 지원 등과 같은 이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3분기쯤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1년 하반기 지금 이제 이것도 막바지 단계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공공부문에서 특히 사스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 사스 플랫폼을 이제 타사 제품들에도 개방을 해서 사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깨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같은 회사 중에서 좀 개발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사실 사스 준비를 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개방해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 27페이지 이제 비전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 회사의 비전을 이제 만든 건데요. 맨 아래부터 보시면 EMS의 우월적인 시장 지위는 점점 더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고히 해서 IT 인프라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그의 수혜를 입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위에다가 전문 포인트 솔루션인 특화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출시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매출 이익도 확대해 나가서 성장세를 더 가파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스 플랫폼이나 사스 서비스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다각화를 계속 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주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